네,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 그리고 임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직전에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담화 중에 이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도 말을 했거든요. 먼저 특히 이 법적 책임 언급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 이 의미부터 좀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 본인이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범죄 피의자가 나는 뭐 예를 들면 수사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은 수사하는 주체가 지금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공수처까지 나서서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수사하겠다고 이미 수사본부를 다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회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본인이 그 특수수사를 많이 해보고 더군다나 이제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특검 그 팀장을 맡아서 수사를 주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대검에서 동부지검에 그 특별수사본부를 꾸려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 본인도 예측할 겁니다. 아, 이게 이 마지막 그 검찰 수사에 그 총뿌리가 나한테 겨눠질 수 있겠구나라는 건 본인이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이 단어를 좀 보면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를 그 뭐 굳이 선회하자면은 수사가 오면은 뭐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부정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저 맥락을 보면 저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마치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형사처벌 문제야? 수사가 되나? 약간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 전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취 문제를 좀 열어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임기 단축 개헌론이 가능성도 같이 열어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크게 뭐 두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것은 오늘 이제 오후 5시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뭐 탄핵소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수행 그 권한은 사실 뭐 이미 종결됐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과연 탄핵소추로 진행이 돼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고 파면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본인이 임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퇴 내지는 하야를 언제 할 것인지 이 부분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입장은 이 탄핵보다는 그 이제 뭐 사퇴라든가 이제 하야 쪽으로 그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은 예. 그것을 왜 그 여당에 일임한다고 하는 것인지 좀 그거는 좀 국민 정서에 좀 안 맞고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사실은 국회에 일임하겠다. 이건 좀 설득력이 있거든요.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간의 합의를 봐서 뭐 본인의 임기를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이 정쟁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좀 우리 국정 운영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 결과만 초래될 것이니까 예. 연말까지 뭐 이걸 임기를 마무리하고 예. 내년 상반기 왜냐면 퇴진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좀 진행해야 되니까 60일 이내 대선을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그 로드맵을 짜던가 아니면 헌법 개정 문제를 뭐 이렇게 논의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앞서 쭉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이제 5시부터 국회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좀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는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화문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하별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 앞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약 2시간 정도 남겨둔 시간이지만 집회 참석자들은 벌써 국회 앞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참여자들은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티켓과 깃발 등을 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와 국회 일대에서는 오후 2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전 집회가 열렸고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 여러 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촛불 대행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5번 출구부터 국회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촛불 집회가 열린 건 8년 만입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이곳 집회 참여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방향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 광화문 인근에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같은 곳에서 오후 3시부터 집결했습니다.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고되는 만큼 경찰은 집회 행진 구간에 인원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전국 각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 등의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 예, 저는 지금 대전 서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곳 거리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집회 참여자들은 윤석열 탄핵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청구를 겨눴다며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번 집회는 국회에서 오늘 탄핵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최 측은 오늘 1000여 명 이상의 시민이 이곳 대전에 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회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인근 충북 청주에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시민 200명가량이 모여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서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전북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광주 등지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국회의 탄핵 표결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나붙고 교수들은 시국선언문 발표 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사과문 발표 이후 전국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집회 현장에서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네, 전국 집회 현장 함께 살펴봤고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 얘기를 저희가 앞서 했었었는데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 그러니까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임기 단축 개헌이 진행이 된다면 누가 주도를 또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할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좀 중심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법 개정 절차를 보면요, 대통령이라든가 국회 제자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할 수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예. 아마 현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이제 여야 간에 합의를 봐서 제안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공고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국회가 여야가 합의돼야지만이 이제 헌법 개정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투표가 통과되겠죠. 전제는 합의군요. 여야에. 예, 합의되지 않으면 왜냐면 200석에서도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거에 헌법 개정이 현재로서는 저도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 1987년이거든요. 그 6월 항쟁 당시에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결국은 그 당시 전두환 그 집권당이 거기 손을 들지 100개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제를 위해서 헌법 개정이 진행됐는데 그 당시를 보면은 전두환이라는 대통령이 존재했고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헌법 개정이 진행됐고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진행되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헌법 개정은 여야 합의 안에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선 준비가 또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결격자라고 이미 선언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임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명백하게 그 임기에 관해서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적용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법적으로 법리적 다툼이 있는 이게 게 다툼이 아니라 있다고 아예 보통 적용이 논의되는데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헌법 개정한다면은 지금 5년 단임제인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갑자기 3년 단임제로 하자, 2년 6개월 단임제로 하자 안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미국 제도 아니겠습니까? 4년 중임제. 예, 4년 그러면은 그렇게 개정한다면은 그럼 네. 윤석열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좀 대통령이 지금 거의 뭐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게 어렵고요. 차기 대통령 선거가 그게 더 우선시되지 않을까. 적어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그 대통령 차기 대통령 선거를 그러면은- 뽑고 음. 그 다음에 아니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봐서 이 뭐 대통령 임기라든가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스템에 가서 헌법 개정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진행하자 이런 거에 여야 합의를 본다든가 이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정리를 해보면 여야 합의를 해서 헌법 개정하는 것도 그거지만 현재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뭐 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 대통령한테 적용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지금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요원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요. 일단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뭐 탄핵 소추가 되면은 직무가 집행 정지되니까 그럼 헌법 개정은 논의를 거의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가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께서도 오늘 담화 과정에서 본인이 거의 뭐 뒤로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사퇴 일정을 좀 논의해 달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과연 헌법 개정과 대통령 차기 대통령 선거 운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여야 간에 안 그래도 굉장히 지금 그 격렬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뭐 국정 안정 문제라든가 지금 미국에서도 새롭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네. 이런 대외 외교 문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돼서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헌법 개정은 좀 쉽지 않다라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장이시고 여당 내에서도 이 비상거국 내각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상거국 내각이 정확히 뭐고 네. 어떻게 구상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상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일단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정치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예. 국회라는 기관은 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그럼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운영해야 할 텐데 그럼 비상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실각시키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존재하긴 하지만 이 대통령의 권능을 배제시키고 여야 간에 내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그 합의하에서 거국 내각을 꾸리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 거국 내각이 존재할 것인지 헌법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여야가 합의 봐서 이걸 6개월만 하자 또는 3개월만 하자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 당선될 때까지만 하자 이렇게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그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리적으로 딱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합의를 한다 겁니다. 하더라도 예. 그럼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여야 만약 거국 내각을 꾸린다면은 그럼 국무총리는 그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장관들, 예를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부총리라든가 이 부분에서 과연 여야가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충돌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 동안 시간이 계속 가면은 이 국민들은 불안한 거죠. 대통령은 계속 살아 있고 과연 가능할지 이것도 역시 왜냐면 헌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에서 이 부분을 예정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김한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는 예. 건데 국민의힘은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로 당론을 정했고, 근데 하지만 이선 후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방식을 봤을 때 어떤 방식이 있겠느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만약에 국민의힘 더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일단 탄핵에 대해서 아마 오늘 오후 5시인데 아직 적극적인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아마 안철수 의원 정도가 아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이런 식의 좀 의사표시한 것 같은데요. 구체성을 좀 이제 제시하라고 했었죠. 오늘 사과 이후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면 아마 지금 당장 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과연 한동훈 대표라든가 국민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바로 임시회의 그 회의를 다시 열어서 또 예. 다시 이거를 부의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이 날짜 정도는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날짜라는 것이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럼 그동안 대통령이 공백되는 거거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 예.
그 시한은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부결되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 기간을 오래를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 절차는 이제 그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헌재가 6인 체제라는 점이거든요. 이게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정당성 확보 면에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에 수많은 권한이 있지만은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리를 할 수 있지만 현재 그 법적으로는 9인의 그 재판관이 그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중차한 사안에 대해서 6인의 그 재판관이 그럼 전원 일치돼야 되는데 네. 예. 그것도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 충분히 있고요. 그래도 9인이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그러니까 예. 추가적으로 3명이겠죠. 3명이 그 1인실에 임명이 돼가지고 그 정상적으로 만약 오늘 소추된다면은 그 대통령 탄핵 그 재판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여야가 올해를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그 재판관을 임명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임명 권한이 대통령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를 심판할 수 있는. 아니면은 탄핵 소추가 된다면은 권한대행인 총리가 임명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